30년. 무명 연극 배우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수천 번의 좌절, 수만 번의 연습, 그리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 스크린에서는 거칠고 강렬하지만 현실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남자. 밥상 차려놓은 데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인간의 진실하고 뜨거운 여정입니다. 황정민,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눈물과 웃음, 좌절과 희망의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꿈을 향한 불굴의 여정. 1970년 9월 경상남도 마산의 작은 골목에서 울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이 훗날 대한민국 영화계의 거장이 될 황정민이었다. 마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에게 연기는 운명이라기보다는 우연한 만남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본 연극 공연에서 받은 강렬한 전율. 무대 위에 배우들이 펼치는 감정의 향연을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 그 순간의 떨림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부모님의 반대는 예상된 일이었다. 연기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느냐는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는 어머니의 눈물. 하지만 황정민의 의지는 굳건했다. 밤마다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을 하며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입학을 위해 홀로 준비했다. 1989년 마침내 서울예술대학 연극과에 합격한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연기 공부. 잠은 사치였고 제대로 된 식사는 더더욱 어려웠다. 라면으로 때우는 하루가 대부분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다. 졸업 후 그가 선택한 길은 극단 생활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월급은 고사하고 연습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숙소라고 해봤자 좁은 지하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화장실, 겨울이면 얼어붙는 수도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무대에 섰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야? 동료들의 질문에 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게 잊혀져.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껴.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동기들은 하나둘 다른 길을 택했고 가족들의 걱정은 날로 커졌다. 30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무명.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밤 연기 노트를 쓰며 자신과의 약속을 되새겼다. 언젠가는 내 연기를 인정받는 날이 올 거야. 오디션에서의 연거푸 낙방, 생계를 위한 막노동, 주변의 시선들. 모든 것이 그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었다. 그 불꽃의 이름은 꿈이었다. 1999년 황정민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강재규 감독의 영화 쉬리의 단역으로 캐스팅된 것이다. 비록 몇 분에 불과한 짧은 분량이었지만 그에게는 꿈에 그리던 영화 출연이었다. 촬영 첫날 그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대사를 연습하고 캐릭터에 대한 상상을 했다. 비록 단역이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을 건 도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쉬리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블록버스터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몇 초 지나가는 장면, 대사 한마디 없는 역할. 영화관에서 자신이 나오는 장면을 보며 느낀 씁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게 내가 꿈꿔온 영화 배우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고 무엇보다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후 몇 편의 영화에 더 출연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단역, 여전히 무명. 동료들은 하나둘 주연급으로 올라가는데 그만 제자리 걸음이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자문했다.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뭘까? 2001년 그의 연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작품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출연하게 된다. 임술래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에서 그는 밴드의 리더이자 포컬인 강수 역을 맡았다. 처음으로 맡은 비중 있는 역할이었다.
강수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그는 몇 달을 준비했다. 실제 밴드에 가서 연주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타 레슨을 받으며 보컬 연습까지 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중년 남성의 애환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감정을 끌어올렸다. 촬영장에서 그의 열정은 남달랐다. NG가 나면 누구보다 아쉬워했고 감독과 스태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 동료 배우들과의 호흡도 완벽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다.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시사회에서 박수를 받으며 환호하던 그 순간이 무색해졌다. 이번엔 정말 될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졌다. 가족들의 걱정 어린 전화, 친구들의 위로, 동료들의 격려. 모든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겁기도 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자정이 넘은 시간, 혼자 앉아있던 그는 또다시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일어났다. 포기는 그의 사전에 없었다. 한 번 더, 단 한 번만 더. 그렇게 자신과 약속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 3장 로드무비의 재발견, 충무로의 기대주로. 2002년 황정민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김대우 감독의 로드무비에서 대식 역을 제안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여졌다. 연거푸 흥행에 실패한 영화들,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시나리오를 읽은 순간 그는 확신했다. 대식이라는 캐릭터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삶에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는 남자,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사랑을 믿는 사람. 그것은 바로 지금의 황정민이었다. 캐릭터 준비에 들어간 그는 평소와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단순히 연기 기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녹여냈다. 지난 10여 년간의 좌절,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희망. 모든 것이 대식이라는 캐릭터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촬영장에서 그의 연기는 달랐다. 이전에 어딘가 어색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연기를 펼쳤다. 감독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동료 배우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민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동료 배우 중 한 명이 한 말이었다. 실제로 그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연기를 하는 황정민이 아니라 대식으로 살아가는 황정민이었다. 영화가 완성되고 시사회가 열렸다. 평론가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황정민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가 인상적이다. 진정한 연기파 배우의 탄생을 본다 등등.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찬사들이 쏟아졌다. 비록 영화는 큰 흥행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충무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황정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번엔 진짜다. 황정민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달라졌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맸던 자신만의 연기를 찾은 것이다. 기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연기. 그것이 바로 황정민만의 무기였다. 시상식에서 받은 첫 번째 상. 비록 작은 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다. 수상 소감을 하며 그는 울먹였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느낍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더 이상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충무로의 기대주로 떠오른 황정민.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더 큰 도전, 더 깊은 연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이제 그의 새로운 목표였다. 2003년 황정민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임진순 감독의 바람난 가족에서 주역 역을 맡게 된 것이다. 이전의 진중한 캐릭터들과는 정반대의 코믹한 역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황정민이 코미디를? 하지만 그에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연기자로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무엇보다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 그것도 배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코미디 연기 준비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웃기려고 하면 웃기지 않고 자연스러우려고 하면 밋밋해지고 몇 번의 연습을 거치며 그는 자신만의 코미디 스타일을 찾아갔다. 과장되지 않지만 묘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연기였다.
촬영장에서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의 진중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유쾌하고 발랄한 에너지로 가득했다. 스태프들도 그의 변신에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영화가 개봉되자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황정민이 이렇게 웃길 줄 몰랐다. 연기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는 평가들이 쏟아졌다. 그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진짜 변신은 2005년 달콤한 인생에서 시작되었다. 김지훈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에서 그는 냉혹한 조직 보스 백 사장 역을 맡았다. 지금까지의 선량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캐릭터였다. 백 사장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그는 기존의 자신을 완전히 지워야 했다. 목소리 톤을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심지어 눈빛까지 바꿨다. 선량함 대신 차가운 잔인함을, 따뜻함 대신 냉정한 계산을 담았다. 촬영장에서 그의 변화는 충격적이었다. 평소 온화했던 황정민은 온데간데였고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백 사장만이 있었다. 이소룡과의 연기 호흡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렬함을 보여줬다. 특히 유명한 장면인 차 안에서의 독백 시퀀스에서 그는 관객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잔잔한 목소리로 냉혹한 이야기를 하는 그의 연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정민이가 이런 연기도 할 수 있구나. 감독과 스태프들은 물론 동료 배우들까지 그의 변신에 감탄했다. 특히 이병헌은 황정민과 연기하면서 정말 무서웠다는 소감을 남겼다. 영화가 개봉되자 평단과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황정민의 카리스마가 스크린을 압도한다. 완벽한 악역의 탄생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는 단숨에 최고의 연기파 배우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코미디에서 멜로, 멜로에서 노아르까지 황정민의 연기 스펙트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더 이상 어떤 장르의 배우라고 규정할 수 없는 진정한 배우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 그에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2005년 황정민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 박진표 감독의 너는 내 운명에서 주연을 맡게 된 것이다. 순수한 시골 총각 김석중 역. 이번에도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시나리오를 읽은 순간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암에 걸린 여자를 향한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감정을 다루는 작품이었다. 김석중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그는 자신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봤다. 어린 시절 마산에서 보낸 시간들, 가족에 대한 사랑,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 모든 것이 석중이라는 인물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전도연과의 첫 연기 호흡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미 연기계의 대선배인 전도연 앞에서 그는 처음에는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둘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게 되었다. 촬영장에서 그의 연기는 절절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남자의 심정을 그는 온몸으로 표현했다. 울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 웃으려 하지만 떨리는 입술. 모든 것이 진실했다. 특히 은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다. 병원 폭도를 걸어 나오는 석중의 뒷모습?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만 결국 무너져 내리는 어깨. 그 순간 스태프들도 동료 배우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이렇게 순수한 연기를 본 적이 없다. 박진표 감독이 한 말이었다. 실제로 그의 연기는 계산이나 기교를 뛰어넘은 순수한 감정의 발로였다. 마치 진짜 석중이 그곳에 살아있는 것 같았다. 영화가 완성되고 시사회가 열렸다.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다. 오랫동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였다. 개봉 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관객들은 극장에서 펑펑 울었고 평론가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 최고의 연기, 진정한 배우의 탄생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은 제26회 청룡영화상에서였다.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그는 설마 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제26회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황정민.
무대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5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연극 무대에서의 무명 시절, 영화계 진입 초기의 좌절들, 그리고 로드무비로 시작된 변화의 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다. 트로피를 받아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감격에 벅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무명 시절 연극 무대에서 꿈꿔왔던 일들이 이렇게 현실이 되네요. 밥상 차려놓은 데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 밥상이 차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수상 소감은 전설이 되었다. 밥상 차려놓은 데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는 그 한마디에는 무명 시절부터 지켜온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배우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트로피를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큰 책임감, 더 좋은 연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연기 인생의 정점에 오른 황정민. 하지만 그는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높은 산, 더 깊은 바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6장. 베테랑과 국제시장, 흥행 배우로 우뚝 서다. 2015년 황정민에게는 특별한 해였다. 두 편의 영화로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먼저 찾아온 기회는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이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서도철 형사 역. 시나리오를 읽은 그는 바로 확신했다. 이 캐릭터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다. 액션 영화의 주연, 그것도 대중적인 흥행을 목표로 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서도철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그는 실제 형사들을 만났다. 그들의 말투, 행동, 사고방식을 관찰했다. 정의감은 있지만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형사의 모습을 찾아갔다. 유아인과의 대립구조에서 그는 악령 못지않은 강렬함을 보여줬다. 야, 이 새끼야. 라는 대사 하나하나에 서도철의 성격을 담았다. 거칠지만 정의로운, 투박하지만 따뜻한 형사의 모습이었다. 촬영장에서의 액션 시퀀스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직접 액션을 소화해야 했다. 스턴트맨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의 장면을 그가 직접 연기했다. 특히 조태호 유아인와의 마지막 대결 장면에서 그의 연륜은 절정에 달했다. 부상을 당한 채로도 끝까지 악을 응징하려는 서도철의 의지를 그는 온몸으로 표현했다. 영화가 개봉되자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첫 주말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고 결국 134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그의 최대 흥행작이 되었다. 황정민은 드디어 대중적인 흥행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정말 꿈만 같아요. 1000만 관객 돌파 기념 행사에서 그가 한 말이었다. 30년 가까이 연기를 해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기를 봐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관객들이 서도철이라는 캐릭터를 진심으로 좋아해 준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다. 같은 해 개봉 예정인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야 했다.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살아낸 덕수의 일대기. 20대부터 70대까지 50년의 세월을 한 사람의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작품이었다. 덕수라는 캐릭터 준비는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 단순히 나이 변화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모두 담아내야 했다. 흥남철수, 독일 파견 광부, 베트남 전쟁. 덕수가 겪은 모든 순간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특히 아버지를 찾지 못한 채 가장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젊은 덕수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마산에서의 기억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모든 것이 덕수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김윤진과의 연기 호흡도 중요한 포인트였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둘은 촬영 전부터 깊은 대화를 나눴다. 실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호흡을 만들어냈다. 촬영장에서 그의 연기는 감동 그 자체였다. 특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우는 장면에서는 스태프들까지 함께 울었다.
덕수의 한과 사랑을 그는 온몸으로 표현했다. 진짜 덕수가 살아있는 것 같다. 윤재균 감독이 매일같이 한 말이었다. 실제로 그는 촬영장에서 완전히 덕수가 되어 있었다. 쉬는 시간에도 덕수의 말투로 이야기하고 덕수의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줬다. 영화가 완성되고 시사회가 열렸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베테랑 때와는 또 달랐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이 덕수의 삶에 깊이 몰입했다. 영화가 끝나고 터져나온 박수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다. 개봉 후 국제시장은 또 다시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142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관객이 본 영화가 되었다. 황정민은 한 해에 2편이 1000만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 해에 2000만 영화라니. 연말 시상식에서 그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두 작품 모두에서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성공적으로 소화했다는 점이었다. 서도철과 덕수, 정의로운 형사와 시대를 살아낸 가장. 전혀 다른 두 캐릭터를 통해 그는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더 이상 어떤 장르의 배우라고 규정할 수 없는 진정한 연기자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2015년 연말 각종 시상식을 휩쓴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연기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며 또 다른 도전을 준비했다. 2013년 황정민은 또 다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박훈정 감독의 신세계에서 정청 역을 맡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선량하거나 정의로운 캐릭터들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인 조직의 넘버 3. 그것도 이성을 잃고 날뛰는 관계의 캐릭터였다.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청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극단적이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평소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캐릭터였기 때문이다. 실제 황정민은 촬영장에서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달고 사는 예의 바른 배우로 유명하다. 스태프들에게는 항상 먼저 인사하고 후배 배우들에게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평소 욕설은커녕 큰 소리조차 내지 않는 그에게 정청의 거친 언행은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다. 정말 이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박훈정 감독과의 첫 미팅에서 그가 털어놓은 솔직한 심경이었다. 하지만 감독은 오히려 그 점을 높이 샀다. 정민이 형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정청이 나올 것 같아요. 캐릭터 준비 과정은 그에게 내적 갈등의 연속이었다. 집에서 거울을 보며 욕설을 연습해야 했는데 매번 얼굴이 빨개졌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당황했다. 여보, 괜찮아요? 부인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을 정도였다. 정청의 트레이드마크인 이 씨발놈들아 라는 대사를 연습할 때는 그 자신도 견디기 어려웠다. 평생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는 그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연기자로서 이런 캐릭터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 본성과 너무 달라서. 당시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었다. 더 어려운 점은 따로 있었다. 거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그 안에 숨은 인간적인 면을 놓치지 않아야 했다. 단순히 악력이 아니라 나름의 신념과 아픔을 가진 인물로 그려내야 했던 것이다. 이정재, 황정민, 이병헌으로 이어지는 캐스팅에서 그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보여줬다. 냉정한 이정재, 카리스마틱한 이병헌 사이에서 그는 예측 불가능한 관계로 균형을 맞췄다. 촬영장에서 그의 변신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촬영이 끝난 후의 모습이었다. 컷! 소리가 나자마자 그는 다시 평소의 정중한 황정민으로 돌아왔다. 스태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실수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정민이 형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방금 전까지 무서운 정청이었는데 순식간에 다시 따뜻한 형이 되니까요. 이정재가 한 말이었다. 특히 조진웅과의 연기에서 그의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정청이 조진웅을 괴롭히는 장면에서 그는 컷이 나자마자 조진웅에게 달려가 괜찮냐? 많이 아팠지? 라고 걱정했다. 연기를 위해서는 냉혹해져야 하지만
본능적으로는 상대방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한 번은 촬영 중 실제로 조진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그 순간 황정민은 캐릭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조진웅을 부축했다. 병원 가야겠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눈물까지 글썽이며 걱정하는 모습은 정청과는 정반대였다. 영화가 완성된 후 그는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렸다. 집에서도 무의식 중에 정청의 말투가 나올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가족들도 그의 변화를 느꼈다. 아빠가 영화 찍을 때는 좀 무서워요 라고 딸이 말했을 때 그는 마음이 아팠다. 연기를 위해서라지만 가족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나름의 방법을 만들었다. 거친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촬영 후 반드시 디톡스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캐릭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연기는 제 일이지만 제 인생은 아니에요. 거친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해서 제가 거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다. 영화가 개봉되자 관객들과 평단의 반응은 엇갈렸다. 황정민의 연기력에 대한 찬사는 쏟아졌지만 너무 충격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했다. 배우로서 또 다른 영역을 개척했다는 성취감 때문이었다. 3년 후인 2016년 그는 더욱 극단적인 캐릭터에 도전했다.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에서 탐욕스러운 시장 박성배 역이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인물. 정청보다도 더 어두운 캐릭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신세계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방법론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거친 캐릭터와 본래의 자신을 분리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박성배 역시 극도로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황정민은 그 안에서도 인간적인 면을 찾아냈다. 권력에 대한 욕망 뒤에 숨은 두려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 촬영장에서의 에피소드가 이를 잘 보여준다. 박성배가 부하를 혹독하게 질책하는 장면에서 그는 정말 무서운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촬영이 끝나자 그는 즉시 상대역 배우에게 다가가 괜찮았어요? 너무 세게 했나요? 라고 물었다. 심지어 한 번은 자신의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상대방 배우가 실제로 위축되는 일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그 배우와 따로 대화 시간을 가졌다. 제가 연기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라고 위로했다. 스태프들은 이런 그의 모습에 감동했다. 연기할 때는 정말 무서운데 평소에는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라는 것이 모든 스태프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특히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추운 겨울날 새벽 촬영이 있었는데 그는 새벽 일찍 와서 스태프들을 위해 직접 커피를 준비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시죠 라며 한 명씩 커피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스크린 속 박성배와는 정반대였다. 황정민 선배님은 정말 특별해요. 악력을 연기하면서도 절대 자신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같이 작업한 후배 배우가 한 말이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스타의 삶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진실한 일상을 살았다. 큰 집에 살지도 않고 비싼 차를 타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이웃을 돕고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일을 계속했다. 두 작품을 통해 황정민은 또 한 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프로 정신과 인간성이었다. 거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절대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한다. 정민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매니저부터 스태프, 동료 배우들까지 모든 이들이 그의 진실한 마음을 증언한다. 한 에피소드가 특히 유명하다. 어느 촬영장에서 신인 배우가 실수를 연발했을 때 다른 배우들은 짜증을 냈지만 황정민만은 끝까지 격려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나도 그랬어 라며 따뜻하게 위로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기부에 관한 것이다. 그는 평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왔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기부들이 대부분이었다. 선행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한 번은 촬영지 근처에 독거노인을 도운 일이 우연히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출연료 일부를 그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고 지역 복지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면 그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다. 좋은 일은 그냥 하는 거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가 하는 말이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스크린 속 거친 캐릭터들과는 정반대였다. 평론가들은 이런 그의 이중성을 높이 평가했다. 황정민의 진정한 매력은 악력을 연기하면서도 본성의 선량함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래서 그의 악력들은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딘가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정청과 박성배 두 악력을 통해 황정민은 자신이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배우로서의 품격이었다. 어떤 역할을 연기하든 자신의 인간성만은 절대 잃지 않는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었다. 2023년 황정민은 50대 중반의 나이에 또 다른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을 모티브로 한 전두광 역을 맡게 된 것이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였다. 처음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그것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자칫하면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읽은 후 그는 마음을 굳혔다. 이 작품이 단순히 한 인물을 미화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정직하게 그려내려는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배우로서 이런 무거운 역할에서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다. 전두광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준비를 했다.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고 당시의 영상 자료들을 분석했다. 단순히 외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군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려 했다. 특히 권력에 대한 욕망과 야심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자신 내면의 어두운 면들과도 마주해야 했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는 숨겨두는 그런 감정들을 끄집어내야 했던 것이다.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등 쟁쟁한 배우들과의 앙상블에서 그는 전두광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만들어냈다.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냉혹한 계산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면을 절묘하게 표현했다. 촬영장에서 그의 연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회의 장면에서 보여주는 교활한 미소, 부하들을 다룰 때의 위압적인 분위기,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야심가의 모습, 모든 것이 섬세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특히 반란의 핵심 순간들에서 그의 연기는 관객들을 긴장시켰다. 역사를 바꾼 그 순간의 무게감을 그는 온몸으로 표현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시대의 절박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런 연기를 50대에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김성수 감독이 한 말이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그의 연기력은 동료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영화가 개봉되자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1289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또다시 1000만 영화의 주역이 된 것이다. 특히 그의 연기에 대한 평가는 극찬일색이었다. 황정민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캐릭터 연기의 깊이가 다르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특히 젊은 관객들은 이런 연기를 처음 본다며 그의 연기력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다른 부분이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겁이 나요. 관객들의 눈도 높아지고 후배들도 잘하고. 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었다. 시상식에서 또 한 번의 수상.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심정이었다. 더 이상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연기를 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 있었다. 서울의 봄을 통해 황정민은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시간이 흘러도 녹슬지 않는 연기력, 어떤 캐릭터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배우 정신을. 2024년 현재 황정민은 54세다. 연기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고 영화계에 발을 들인 지도 25년이 흘렀다. 그동안 그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한 편의 드라마 같다. 무명 시절의 좌절, 첫 성공의 기쁨,
연기 스펙트럼의 확장, 흥행 배우로의 성장,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새로운 도전들. 모든 순간이 그를 지금의 배우로 만들었다. 아직도 연기가 어려워요. 최근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다. 30년이 넘도록 연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새로운 캐릭터 앞에서는 긴장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황정민이 황정민일 수 있는 이유다.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며 더 나은 연기를 추구하는 자세. 그것이 그를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그는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어떤 캐릭터를 만나게 될지, 또 어떤 변신을 보여줄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가 보여줄 연기는 분명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밥상 차려놓은 데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그 말은 이제 다른 의미가 되었다. 자신이 직접 차린 밥상에서 관객들과 함께 맛있는 연기를 나누는 배우가 된 것이다. 1970년 마산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꿈이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영화계의 거장이 되기까지 그 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정민의 연기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한다. 그가 보여줄 또 다른 캐릭터들을, 또 다른 감동들을, 또 다른 놀라움들을. 왜냐하면 그는 황정민이기 때문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배우, 끊임없이 도전하는 예술가, 그리고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연기자 말이다. 연기는 끝이 없는 공부입니다. 매번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습니다. 황정민, 그의 여정은 계속된다. 꿈을 향한 불굴의 의지와 함께.